그의 손가락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자물쇠에 처음 열쇠를 꽂아 넣는 것처럼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약간의 통증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몸의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그는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않고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의 다른 손이 다시 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다시 혼자 두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방에서, 이 침대 위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새웠을까. 어젯밤 아주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는 그 지독한 고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느꼈고 자신이 여전히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차가운 어둠 속으로 혼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제 몸은 어젯밤의 온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 잠들어야 하는 텅 빈 제 방의 냉기가, 그 차가움을 견뎌내야 하는 밤이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고리를 잡은 채 그를 바라보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거절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침묵 속에서 허락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스탠드를 향해 손을 뻗어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리 와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어둠 속의 그를 향해, 그의 침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자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저는 그의 침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끊임없이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멈춰라. 돌아서라. 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너는 다시 안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제 발은 이성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저를 기다리는 그의 존재가, 그가 내뿜는 고독의 향기가 너무도 짙어서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무릎이 침대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어둠 속의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손을 내민 것은 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더듬거리며 제 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달아나려는 저를 놓치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따뜻하고 더 간절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가 옆으로 몸을 비켜 저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올라가 그의 옆에 몸을 누웠습니다. 이불 속은 그의 체온으로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당겨 품에 앉아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익숙한 채취와 심장 소리. 불과 하루 만에 이 낯선 남자의 품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젯밤 우리의 결합이 억눌렸던 욕망의 격렬한 폭발이었다면 오늘 밤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보듬는 조용한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잠 못 드는 아이를 재우는 듯한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에 낮 동안 팽팽하게 긴장해 있던 제 온몸의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뺨을 부비며 이 순간의 안락함을 만끽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쾌락 너머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이 세상에 온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 7년의 저와 10년의 그에게는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룻밤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별채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이사님과 간병인이라는 가면을 쓴 채 서로에게 무심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별채의 모든 불이 꺼지면 우리는 가면을 벗고 서로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저 외로운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낮의 고립이 깊어질수록 밤의 미래는 더욱 달콤하고 중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여느 때처럼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그저 서로를 껴안고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텅 비었던 서로의 삶은 충분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한 번 길을 트면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해 흘러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던 그의 손길이 조금씩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옷 위로 제 허리선을 더듬고 엉덩이의 곡선을 따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이미 한번 깨어났던 제 몸의 감각들이 다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제 숨결이 조금씩 가빠지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가슴에 뺨을 대고 있던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묻었습니다. 까글까글한 수염의 감촉과 땀과 섞인 그의 채취가 제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제가 그의 목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순간
그의 몸이 움찔하며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등을 쓰다듬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더 농밀하고 위험한 긴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저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며칠 전 밤 저를 처음으로 탐했던 그날 밤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막을 헤맨 사람처럼 갈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천천히 제게로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처럼 거칠지도 두 번째처럼 슬프지도 않은 서로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하는 깊고 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의 혀가 다시 제 입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혀를 움직여 그의 것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타액을 나누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뗀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갖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가지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는 것으로 제 허락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 허락을 확인하자마자 저를 침대 위로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그의 단단한 상체가 제 위를 덮어왔습니다. 저는 그 무게감에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잠옷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 59의 볼품없이 늙고 마른 몸이 그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라는 여자를 향한 순수한 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잠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맨살이 밤 공기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뜨거운 시선이 제 몸 구석구석을 훑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이 마침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아 차갑게 식어 있던 제 가슴 위로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내려앉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너무도 강렬하고 생경한 자극에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살피듯 아주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자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봉긋한 부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에는 간지럽기만 하던 감각이 그의 집요한 손길 아래 점차 쾌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훗. 그 소리는 제게도 그에게도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목덜미와 쇄골에 잘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까끌까끌한 수염이 제 연한 살에 스치는 감촉은 그 자체로 아찔한 자극이었습니다.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매다 이내 그의 넓은 등을 찾아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등 근육이 제 손아귀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점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 가슴을 어루만지던 손을 치우고 그는 대신 자신의 입술과 혀로 그곳을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의 뜨겁고 축축한 혀에 의해 농락당하는 순간 저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한 감각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허리가 저절로 활처럼 휘었고 다리가 베베 꼬였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녹여버릴 작정인 듯 했습니다. 한쪽 가슴을 입에 문 채 다른 손으로는 제 배와 허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그가 이끄는 쾌감의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손길이 마침내 제 몸의 가장 은밀한 곳을 향해 내려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미 그의 애무로 인해 축축하게 젖어든 그곳 위로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다리를 오므리려 했지만 그의 다른 손이 제 허벅지를 부드럽게 제압했습니다. 괜찮아요. 힘 빼요, 정숙 씨. 그가 제 가슴에서 입술을 떼고 제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긴장했던 제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와 완벽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무게와 제 안을 가득 채운 충만감. 그 자체만으로도 아찔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곧 움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저를 끌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그의 팔은 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허리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찰나의 무력감과 좌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여자를 품었지만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자신의 몸에 대한 분노. 그 감정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이대로 그를 다시 좌절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나직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움직여도 될까요?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제안이었습니다. 제 말에 그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움과 망설임, 그리고 이내 차오르는 뜨거운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며 아주 조금씩 제 허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느 정도의 깊이로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허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움직여야 할 방향과 속도를 알려주려는 듯 부드럽게 제 허리를 잡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그리고 아래로. 그의 손길은 완벽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인도를 따라 제 움직임은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7년. 숫자로 헤아리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여자의 몸에게 7년은
모든 길을 잃고 굳게 닫혀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제 몸의 그곳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인 적 없는 잊혀진 동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굳게 닫혔던 문을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자물쇠에 처음 열쇠를 꽂아 넣는 것처럼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약간의 통증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몸의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그는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않고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의 다른 손이 다시 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제 입술을 찾아 부드럽게 달래주듯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다정한 애무에 제 몸을 올가매고 있던 긴장의 끈이 아주 천천히 한 겹씩 풀려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의 이물감은 사라지고 그의 손가락이 제 안의 부드러운 살을 천천히 헤집는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제 안의 지도를 읽기라도 하려는 듯 이곳저곳을 신중하게 탐색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지점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제 허리가 저절로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제가 반응하는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때로는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며 자극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면서 제 좁은 안은 그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찔하고 생소한 종류의 쾌감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7년간 메말라 있던 제 몸이 그의 손길을 통해 다시 생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들이 일제히 깨어나 아우성을 쳤습니다. 제 허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이사님. 제 입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빨라지고 거세졌습니다. 제 안은 이미 그가 만들어낸 열기와 저의 것으로 질척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감각. 이대로라면 금방이라도 절정에 다다를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제 안에서 손가락을 빼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충만감에 저는 아쉬움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제 몸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그의 눈은 제 몸이 아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지를 벗고 마침내 그의 모든 것을 제 앞에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의 것은 제 손과 입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뜨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제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제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무게를 가진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뜨거운 일부가 제 허벅지 안쪽에 스치는 감각만으로도 제 몸은 다시 한번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애무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결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겁먹은 짐승을 다루듯 제 반응을 살피며 아주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다시 제 가슴에 닿았고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안심시키려는 듯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정숙 씨. 나만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에 힘을 풀고 저를 온전히 그에게 내맡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자 가장 분명한 허락의 표시였습니다. 저의 변화를 느낀 그는 마침내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것이 제 몸의 입구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로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의 것을 마주하니 온몸이 다시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이 과연 저 거대함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의 것이 아주 조금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좁은 길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팽팽한 감각이었습니다. 아픔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 찢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그 상태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 몸이 그의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이마와 뺨에도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찾아 단단히 깍지를 껴왔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쉬어요. 괜찮아. 그의 말에 저는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몸에서도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내쉬는 타이밍에 맞춰 그는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찢어질 듯한 감각 대신 제 안이 그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묵직하고 충만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7년간 비어있던 제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의 존재가 빈틈없이 들어찼습니다. 너무도 꽉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와 완벽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무게와 제 안을 가득 채운 충만감. 그 자체만으로도 아찔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곧 움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저를 끌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그의 팔은 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허리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찰나의 무력감과 좌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여자를 품었지만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자신의 몸에 대한 분노.
그 감정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이대로 그를 다시 좌절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나직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움직여도 될까요?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제안이었습니다. 제 말에 그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움과 망설임, 그리고 이내 차오르는 뜨거운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며 아주 조금씩 제 허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느 정도의 깊이로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허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움직여야 할 방향과 속도를 알려주려는 듯 부드럽게 제 허리를 잡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그리고 아래로. 그의 손길은 완벽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인도를 따라 제 움직임은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그의 움직임을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를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쾌락의 절정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은 온전히 제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제게 두려움보다는 어떤 사명감과 함께 묘한 흥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제 몸을 지탱하고 본격적으로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깊게 제 안을 가득 채운 그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며 움직였습니다.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점차 속도를 높였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 대신 그의 모든 것을 상체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팔은 제 허리를 부서져라 끌어안았고 그의 입술은 제 어깨와 목덜미를 애타게 탐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온몸은 저와 함께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좋아요. 그가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칭찬에 저는 마지막 남은 수치심마저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오직 그를 위해, 우리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몸 안에서, 그리고 그의 몸 안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외쳤는지 그가 외쳤는지 모를 소리와 함께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고 그와 동시에 제 움직임을 받아내던 그의 몸 역시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쏟아내며 부서져라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힘이 다 빠져 그의 몸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무게와 땀으로 축축한 제 몸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가 된 후 이어졌던 몇 번의 밤들도 모두 침묵의 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에 우리는 서로에게 없는 사람인 듯 연기했습니다. 이사님과 간병인. 그 차가운 호칭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별채의 마지막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 강 위로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제가 그의 잠자리를 모두 봐주고 방문을 향해 돌아설 때 그러면 어김없이 등 뒤에서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 처음에는 애원이었던 그 목소리는 이제는 당연한 약속이자 조용한 부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이성과 본능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의 그에게로 그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밤의 귀소가 되었습니다. 그 밤도 저는 그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에 담긴 갈망을 읽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의 서툼과 망설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인들의 능숙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먼저 제 옷의 단추에 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대신 그의 모든 감각을 손과 입술에 집중시키는 법을 터득한 듯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제 몸의 지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만져야 제가 숨을 멈추는지, 어디에 입을 맞춰야 제 몸이 떨리는지. 그의 손이 제 옷을 벗겨내고 맨살을 어루만지는 동안 저 역시 그의 잠옷을 벗겨냈습니다. 이제 그의 단단한 상체는 제게 낯선 탐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기억하는 익숙한 영토였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어깨에, 그리고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 입맞춤 하나하나에 그가 낮게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 제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몸을 애무했습니다. 그것은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다리 사이에 가장 민감한 곳에 닿았을 때 제 몸은 이미 그를 맞이할 준비를 끝낸 후였습니다. 며칠 밤 사이에 제 몸은 다시 여자가 되는 법을 완벽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저를 충분히 적셨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저를 자신의 위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익숙하게 그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것이 저를 향해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의 몸 위에 올라앉았을 때 우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 관계를 가졌을 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익숙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잡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춤을 추기 전 파트너와 자세를 잡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합이 맞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두르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몸을 천천히 낮추었습니다. 제 안으로 그의 것이 들어오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뻑뻑함이나 아슬아슬함은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그의 크기와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그의 것이 제 안으로 부드럽고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만족스러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제 안을 가득 채우는 충만감에 나직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완전히 결합된 채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저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주 느리고 깊게 움직였습니다. 제 몸 안의 모든 감각을 깨우고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허리가 내려갈 때마다 그의 것이 제 가장 깊은 곳을 부드럽게 찔렀고 제 허리가 올라올 때마다 아쉬운 마찰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몸을 자유롭게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양손이 제 허리를 지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 제가 움직일 때마다 둥글게 솟아오르는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제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에 그리고 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쾌감에 제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 남자의 몸 위에서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점차 빠르고 격렬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이제 규칙적인 침대의 삐걱임과 질척한 마찰음, 그리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움직임이 격렬해질수록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제게 반응했습니다. 제 허리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이 풀리고 대신 그의 상체가 침대에서부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근과 허리 힘만을 이용해 제 움직임에 맞춰 아래에서 위로 자신의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고작 해야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미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제 안에서 일으키는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타이밍에 맞춰 그가 아래에서 위로 쳐올릴 때마다 제 안에 가장 깊고 민감한 부분이 강렬하게 꿰뚫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에 가까운 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자 움직일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쾌감이었습니다. 그의 노력.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움직여서라도 저를 만족시키려는 그의 의지. 그 사실이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반응에 고무된 저는 더욱 격렬하게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저의 움직임과 아래에서
솟구치는 그의 움직임이 제 몸 안의 어느 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불꽃이 튀는 듯한 짜릿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과 가슴팍을 어지럽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몸이 만들어내는 쾌감의 소용돌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제 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안에서 제 가슴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제 엉덩이를 받치고 제가 더 깊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느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보낼 수 있을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본능만이 남아 이 남자의 몸 위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절정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감각. 저는 마지막을 향해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짰습니다. 절정의 예감은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감각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몸 안의 모든 것이 뜨겁게 끓어오르며 하나의 폭발점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정숙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자 동시에 재촉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먼저 가기를, 제가 먼저 이 쾌락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어서 모든 것을 놓고 날아오르라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외침과 함께 저는 마지막으로 허리를 깊숙이 내리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잘고 빠르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쾌감에 제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제 안에서부터 시작된 격렬한 파동은 그대로 그의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절정에 다다라 제 안에서 그를 강하게 조이는 순간 그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 대신 온몸을 부서져라 떨었습니다. 제 허리를 잡고 있던 그의 소나기에 엄청난 힘이 들어갔고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래에서 위로 허리를 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몸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뜨겁게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짧지만 영원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절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로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힘이 다 빠져 그의 몸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제 이마와 그의 이마가 맞닿았고 땀으로 축축한 우리의 숨결이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두 개의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격정의 여운을 나누었습니다.
땀이 식어가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한기와 서로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채취가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그의 몸 위에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제 몸과 그의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었고 그의 심장 소리가 제 뺨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격렬하면서도 가장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늘어진 저를 더 단단히, 더 소중하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땀에 젖은 등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연인을 향한 다정한 위로이자 제 노고에 대한 말없는 감사 표시였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냈던 모든 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낮 동안 서로를 철저히 외면하며 쌓아 올렸던 벽은 어둠과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서로에게 쾌락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그의 위에서 허리를 움직여 그를 절정으로 이끌고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 대신 온 마음과 정신으로 저를 느끼고 받아내는 것. 그것이 장애를 가진 그와 나이든 제가 찾아낸 우리 둘만의 완벽한 사랑의 방식이자 언어였습니다. 격렬한 행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땀이 식고 거칠었던 숨이 가라앉고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연인보다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마에, 뺨에, 그리고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저를 옆으로 눕히고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저를 자신의 품에 꼭 가두었습니다. 그의 팔을 베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귀를 기댄 채 잠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밤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낮에 우리는 철저한 타인이었지만 밤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공범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위태롭고도 달콤한 평화가 곧 끝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 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3부에서 이어집니다.